안녕하십니까. 박승목의 스케치북. 오늘은 두 번째 스케치북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발자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릿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택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다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식당에서는 메뉴를 결정하지 못해서 쇼핑할 때는 친구가 필요하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소리를 자주 한다. 쭉쭉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실까요? 5개 이상이 나오면 흔히 결정장애라고 한답니다. 5개 이상. 사회현상으로까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장님이 알아서 차려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여행도 내가 알아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큐레이터가 메뉴를 만들어주면 그 중에서 골라갑니다. 새로운 마케팅 패턴이죠. 큐레이터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모그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햄릿 증후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패러독스에 관한 실험입니다.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보다 단 6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 구매는 10배, 재구매는 15배 올라갑니다. 와인이나 자동차 같이 단가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10개 이상의 선택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평가를 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날아다니면서 창의력이 쑥쑥 커지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고르는 거, 이 고르는 훈련만 열심히 하다가 정답이 없는 사회 속으로 던져지면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사지선다형 교육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들어 결정장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첫째,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한번 잘못 선택을 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취미생활 때문에 학점을 못 따도, 결혼이 좀 늦어도 다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번 미끄러지면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의 두려움이 원래 더 큰 법이죠. 그래서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장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 과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서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하면 기쁨을 공유해주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맛보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담배회사 광고 카피였는데 어떤 저널리스트, 독일 사람이죠. 저널리스트가 칼럼에 쓰면서 인용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자답게 살아라가 원래 뜻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선택지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maybe를 연발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판단은 바로 여기 전두엽, 바로 이마 뒤쪽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얻게 되는 득과 실을 계산하는 거죠. 감정적인 평가는 바로 이곳 편도체가 맡고 있고, 문화나 신념처럼 오랫동안 사람의 습성에 영향을 미쳐온 사고는 시상하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동전,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면적이죠. 신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결정장애 치료의 한 가지 팁은 고스톱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의사결정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실패했을 때 내 손해가 명확하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고 다음 판에서 손해를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계속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고스톱을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조금 섬찟하긴 한데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회사 공사 감독관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848년 25세 나이로 공사 현장에서 끔찍한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쇠 막대기가 왼쪽 뺨에서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뚫고 나가는 사고를 당합니다. 두개골 상당 부분과 왼쪽 대뇌, 전두엽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머리에는 9cm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할로우 박사는 이 사람의 경과를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사고 전후로 게이지 이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들도 그의 변한 성격 때문에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의 그 손상된 뇌 영역은 바로 그 감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히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게이지 이 사람은 이후 평생 동안 선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데 핵심 역할은 바로 감정이 맡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내 생각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순응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자주 쓴답니다. 전 뭐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좋아요. 저도 같은 걸로요. 뭐 이런 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할까봐. 또 튀지 않으려는 태도.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주장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성취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내가 어떤 행동을 주도적으로 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저 사람에게 순응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뭐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뭐 내게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맞춰주는 거다. 그러면 별 상관없습니다. 배려심 정도? 그러나 과순응은 분명히 병적인 상황입니다. 내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믿기 때문에 혼자 판단해야 할 때가 오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직장에서는 과순응과 생존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직언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상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상사의 책임이고 조직이고 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당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 결정장애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함도 구별해야 되겠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황장애에 빠지면 몰라도 그냥 몰라서 무능해서 결정 못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 중에는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성공률 100%짜리 리더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의사결정을 안 하거나 100%짜리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는 놓쳐서는 안 될 의사결정을 적시에 해내는 사람입니다. 평소 결정 내릴 때 주저하는 편이라면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는 해내겠다 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죠. 또는 자신을 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죠. 집에서 주인이 주는 밥 먹고 크는 개와 들에서 사는 개의 의사결정 스펙트럼은 비교가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해보고 별로 큰일이 안 생긴다는 경험을 자꾸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직관을 믿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이 직관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겠죠.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보다 직관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것보다야 직관이 더 낫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담배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에 걸리는 거라는군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무거운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 죽음을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도 그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5번째 발자국, 우리 뇌에도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